네, 주점도 반갑습니다. 트레이드주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영상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영상을 삭제하는 바람에 지금 좀 일요일 새벽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시청하시라고 급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죄의 말씀 먼저 드리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줬다, 그죠? 엄청난 양봉이 떴었는데 이 부분은 봉 중심선을 지켜주기 위한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자, 여기에 더해서 ETF 수급이 강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뭐 이제 설에 좀 모여서 말씀을 하셨겠죠. 뭐 지금 뭐 2차 전지가 좋다더라, 에코프로 지금 올라간 거 보이냐, 뭐 더 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 뭐 ETF 얘기도 막 나왔을 거고. ETF가 보통 뭐 한 달에 5%요 정도 수익 보면 정말 잘 본 거죠. 근데 현재 코스닥 150 ETF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30%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를 좀 자극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7만원 구간에서 좀 부딪히면서 내려오게 됐는데 결국 이런 박스를 만들고 있다, 그죠? 이 박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 날 움직임을 일단 잠시라도 우리가 어떻게 갈까 좀 예측을 해보자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설 딱 지나고 나서 바로 돈 집어넣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목요일이나 금요일의 움직임을 보고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는 ETF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이 부분 좀 같이 보시자면 요게 코스닥 150 ETF입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ETF 150이 움직이고 있는 요 차트를 좀 보시면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쫙 올라왔다가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올라온 거, 목요일 날 다시 올라온 거, 그리고 쫙 올라왔다가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올라온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한 움직임. 사실상 ETF 수급으로 인한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ETF로 무슨 이렇게 크게 올라오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ETF의 이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면 일단 기관들이 개인의 돈을 받아서 펀드처럼 대신 매수를 진행해 주는 거다, 그죠? 그럼 ETF 150이니까 이 시총순으로 150개가 쫙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중에서 1, 2위가 현재 에코프로, BM이죠. 요 두 개가 먼저 매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왜? 이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율 따라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개인 투자분들이 한 100억 정도 들어왔어요.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막 한 1000명이 100억 정도 넣었다 칩시다. 다 합쳐가지고 개인 투자분들이 그 넣은 돈이 다 합쳐서 한 100억 들어왔다. 자, 그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둘이 합쳐서 현재 코스닥 시총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30억 가량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퍼센트 비율 따라서 쭉쭉쭉쭉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많은 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돈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 또 쇼커버 일어났다. 이 숏세력들이, 요 숏쟁이들이 어떻게든 수익 보려고 계속해서 찍어 누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쇼커버 움직임이 조금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순보유 잔고가 8,600억이 쌓였습니다. 그죠? 8,600억. 근데 뭐 지금 얼마 쌓여 있다, 이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건 그게 아니고, 자, 1월 21일 내 8,000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쭉쭉쭉 올라와서 1조 가량이 쌓였다. 그죠? 자, 그럼 8월이래. 1월 21일에 가격을 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이 숏쟁이들이 계속해서 숏친 거예요. 이때 1조 가량까지 쌓였다가 어떻게 됐다? 숏커버 크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때 당시에도 공매도랑 대차를 봤을 때 지금 공매 좀 박살 나고 있다. 얘네 거의 다 정리가 됐다. 이때 쌓아놨던 거 정리가 끝났고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타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숏에 대한 움직임들만 좀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지금 쇼커브 움직임이 나옴에 따라서 순보의 잔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겠죠. 자, 그러면 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거, 여기서 8,100억에서 8,800억까지, 8,100억에서 8천억 찍었다가 8,600억까지 갔네요. 그러면 이게 좀 보기가 1월 30일에서 2월 6일까지, 1월 30일에서 2월 6일까지, 1월 30일에서 2월 6일까지. 자, 여기서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쌓아놓고 빼고 있죠. 이게 결국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태까지 나왔던 거랑 이 움직임의 기간이 다른 거지, 결국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숏쟁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숏 포지션 집어놨어. 근데 내가 손실을 볼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롱을 잡아요. 현물을 매수합니다. 현물 매수하면서 환매수가 같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갑자기 이전에 막 100만 주, 200만 주씩 막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보이시죠? 갑자기 140만 주, 100만 주.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매수를 진행했던 거고, 내가 롱을 잡으면서 환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오를 것이다. 뭐 요 정도는 이제 우리 주주분들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매수의 주체가 됐고 내가 상승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고점 라인을 파악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고점 라인이 파악 가능하고, 그때부터 매수 주체에서 뭐가 돼요? 매도에 대한 주체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쭉 비중을 빼면서 어떻게 한다? 롱으로 잡았던 걸 털어내면서 이 숏을 다시 잡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물로 내가 끌고 올라왔던 그 매물을 털어내면서 차익 실현 가져가고, 내가 매도에 대한 주체가 되니까 공매도까지 같이 치면 내가 수익을 2배로 보겠네. 쭉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때 잡았던 롱, 요때 잡았던 롱 포지션이랑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 나와주면, 지금 워낙 순보유 잔고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이 환매수, 쇼커버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기간이 정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10월에 올라왔던 거는 공매도가 아니고 외인들의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약간 긴가민가했어요. 그죠? 이 강제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때는 그 뭔가 계획된 게 아니라 강제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합니다. 이때까지 올려쳤다가 어떻게든 찍어 눌러야겠다 하면서 막 휘청휘청 하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든 찍어 눌러야겠다 했다가 여기서 찍어 누르는데 성공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외인들의 비중은 늘지 않는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건 개인 투자분들이 이 매수의 힘으로 결국 밀어냈다. ESS 이슈, 이제부터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큰일 났다. 여기 벗어난다. 여기 벗어난다는 계산이 딱 뜨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얘네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면서 롱 포지션 잡고 환매수까지 들어와주면서 12만원까지 밀어 올렸죠. 그 다음에 얘네가 제대로 털어내는, 누가 봐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패턴으로 털어내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쭉 올라왔다가 ETF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쭉 올라왔다가 어떻게 됐다? 얘도 털어내면서 밑에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ETF 또 들어오니까 또 상승 나온, 이 패턴들이 현재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자, 이때만 해도 고점으로 볼까요? 10월 28일에서 11월 17일 한 3주, 요때도 12월 23일에서 1월 16일, 요 정도로 보면 되니까 이때도 한 3주. 근데 이번에 어떻다? 1월 30일에서 2월
2월 19일 3주 조금 안 되겠네요. 기간 자체는 비슷하지만 현재 점점 짧아지고 있다. 점점 짧아지고 있고 이전처럼 이 박스 안에서 갇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에도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했고,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했고, 이번에도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금요일에는 이제 이 중요 매물대, 요 고점 라인, 고점에 쌓인 이 매물대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찍어 누른 흔적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죠? 이때도 110억 정도 집어넣으면서 공매도를 집어넣으면서 조금 찍어 누른 흔적들이 보이고, 목요일에도 280억 정말 강하게 터졌네요.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크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압박들은 여전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TF를 따라가고 있고, ETF 수급이 붙는 순간 다시 한번 강하게 쇼크오버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에 볼만한 구간이 딱 20만원이죠. 딱 20만원. 딱 20만원 구간이, 자, 20만원 구간이 어느 정도 매물대를 만들고 있지만, 뭐, 그렇게 엄청 두껍다, 뭐, 뚫어내기 힘들 거다라고 보이진 않네요. 그죠?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가 뭐 엄청나게 뚫어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매물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나와주면 쇼커버 움직임 나오면서 20만원까지 단번에 밀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주주님께서 매도를 고민하시는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용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 부분에서 선점하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에코프로 BM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전고체를 좀 선점하는 부분은 에코프로 BM이 좀 먼저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에코프로라는 그룹 안에서 지금 2차 전지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죠. 에코프로라는 그룹 안에서 밸류 체인이 완성될 때 그제서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지금 포스코가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체인을 거의 완성을 시켰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광산을 채굴하고 히토리도 생산하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제 철강으로 쌓아 올린 기업이기 때문에 알아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까지 하는, 재활용까지 하는 요 부분들을 지금 이 순환 자체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도 뭐 광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이번에 인도네시아였나요? 그쪽에도 투자가 완료가 되면서 이제 재무제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밸류체인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밸류체인이 완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크게 떠오르기 시작하겠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노려야 된다.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밸류체인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빼고는 지금 상용화가 돼 있고 좀 판매량이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큰 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 체인을 완성해서 마진율을 높이고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아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실적으로 쏘는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 밸류 체인을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에코프로가 그렇게까지 뭔가 앞서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전고체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선점하고 앞서 나가고 먼저 선두에 서는 거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밸류 체인을 결국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포스코 그룹한테 약간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전에도 이 기술력과 원자재 확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이 이 세력들을 이겼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대장주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박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프리미엄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에 대한 20만원 넘어서서 30만원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30만원 이후에 30만원 이후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올라갈 만한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건 밸류 체인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영상을 실수로 이제 삭제를 해버려서 다시 찍느라고 말이 좀 많이 꼬였는데, 우리 주주분들 월요일 날에도 잘 대비하셔서 수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혀 매도에 대한 타점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매도 타점을 좀 잡으려면 요 구간에서 이 비틀비틀 거린다든지 옆으로 기면서 공매도가 계속해서 좀 정리가 된다든지, 쌓이는 거 말고 정리가 된다든지 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 기회에 좀 잡아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진다, 그래서 또 봉 중심선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러면 분할로 매도 좀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저녁에 또 한번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그쪽에 좀 집중해서 촬영해가지고 영상 한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에코프로 통해서 꼭 수익 많이 만들어 가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